현재 전 세계 국민들은 자가격리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OTT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평소보다 접속량이 폭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기엔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기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에서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튜브,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업체에 송출 화질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본 화질을 SD급으로 맞춰달라고 한 것이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여 화질을 저하시킨 상태이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비트레이트도 낮춰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세계적으로 번져 구글에서는 3월 27일 이후로 전 세계 유튜브의 표준 화질을 SD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막상 한국 인터넷 업계 관련자들은 구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심드렁한 상황입니다. 이용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용량 최고치가 높아지기보다는 이용시간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럽과 달리 LTE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인터넷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죠. 기껏 해봐야 트래픽 용량의 45에서 60%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한국의 케이블 고정식 통신망 속도는 세계 3위이며 모바일 통신망 속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수준을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위기에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쾌적한 인터넷 사용이라는 IT 인프라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각종 선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의 한 국가 SNS 유저들이 인터넷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감사 댓글을 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 국가는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었지만 루마니아는 최근 닥친 위기로 인해 각종 방호복과 진단키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마니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국가가 한국이었죠. 과거 유럽의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는 유람선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람선에 탑승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실종됐었는데요. 루마니아는 이렇게 실종된 한국인의 수색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국가였습니다. 자국의 전력 생산을 책임지는 댐의 수문을 막으면서까지 한국인 실종자들의 수색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루마니아가 무방비 상태에서 세계적인 위기를 직면하자 한국에서 1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25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내릴 정도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루마니아는 방호복, 진단키트 등의 물자가 턱없이 모자라 나토 군용기를 빌려서라도 긴급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만을 원한다며 범지구적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루마니아에게 선뜻 요청 물량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25일과 27일에 걸쳐 긴급 물량을 수송해 갈 수 있었죠. 이후 페이스북의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페이지에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감사 인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펄럭이는 한국의 국기, 태극기 이미지를 말없이 첨부하는가 하면 서투른 한국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죠. 도움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거 다뉴브 강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우리가 루마니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죠.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루마니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도움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의 반응 댓글 더 살펴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장비와 테스트 장비라는 중요한 물자를 건네준 대한민국 여러분의 행동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도 위기를 꼭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멋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네요. 대한민국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당신들의 고귀한 행동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도와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한 친구로 머물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형한 문서를 배포한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1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마이 미스오 후지주택 회장은 2013 물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 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우익 사관을 담은 이쿠호시아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교과서 전시회장에 갈 때는 회사 배지를 떼고 여직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등 조직적 개입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엿보였다. 2014년에는 후지주택의 몇몇 종업원이 선발대 형식으로 전시회장에 먼저 가서 설문용지를 모아왔으며 이마이 회장의 비서실이 이를 분류해 설문 작성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후 종업원들은 전시회에 가기 전에 비서실이 분류한 설문용지에 미리 답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이마이 회장은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투키기가 아닌 개인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문부과 학성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전시회를 앞두고 종업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는 오사카 시내에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에서 다수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이쿠호시아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경우 전시회장에 가는 동안의 시급을 회사가 지출할 것이라며 참가를 독려했다. 후지주택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표창하기도 했으며 오사카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의견을 표출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이런 권유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종업원의 리스트를 사내에 배포하기도 했다. 후지주택은 직원들이 교과서 전시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를 근무로 강조했다. 이쿠호시아의 중학교 교과서는 2015년 이뤄진 교과서 채택 작업에서 전국 점유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지주택의 조직적 개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건을 심리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사카이 지부는 직원들을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한 행위가 종업원의 사상신조에 크게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주택이 사내에 형한 문서를 배포한 혐의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110만 엔을 제1한국인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이마이 회장은 이마이 미스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익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재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마이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토대로 자신이 신봉하는 우익 사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은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66을 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오콘지 이웨알라 후보의 국제적 지명도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8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WTO 사무총장 선거엔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지 이웨알라 전 장관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일제강 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저항감이 강하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유 본부장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WTO 취소 절차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일본으로선 성가신 일이 된다고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향후 WTO에서 한일 간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어디까지나 인물 중심이다. 한일 간 현안은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은 WTO 개혁에도 일본이나 미주 유럽만큼 관여하지 않았고 유 씨의 지명도 또한 낮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유 씨를 크게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WTO에선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은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총장이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델타 주요 강요 경험자로서 델타 영어가 능통하고 델타 무역 등 분야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일찌감치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걸 포기했다고 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오는 15물결 17일에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과 질의응답을 들은 뒤 회원국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1명의 후보자가 남을 때까지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와 관련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아시아 9개국 대상물 안보 촉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 추진 합의각서가 서면으로 체결된다. 이 사업은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연간 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다음 연도 대상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선정된 국가의 물관리 기반 시설 및 정책 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기술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후속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와 아시아물위원회는 앞으로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될 정책기술적 개선 방안을 토대로 사업 대상국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개발자금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갖고 국가별 맞춤형 물관리 후속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가기관의 고위급 대화를 병행해 사업 장애 요인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물기업이 아시아 물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이 연구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는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된다. 환경부는 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외교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관리 정책과 재정 분야 연구를, 아시아물위원회는 물관리 기술 혁신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 아시아물위원회 소속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대상 국가별 기술 혁신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 아시아물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 뉴딜의 주축인 우리 물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